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다들 소비를 줄이는데 관심이 높아지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지인들 만나면 물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 외식 물가 미쳤다. 이거 겁나서 나가서 사 먹질 못하겠다. 이제 대중교통 요금, 전기료도 또 올린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공통 화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지출 줄이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한 달 지출 내역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매월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따로 가계부를 작성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막연하게 아껴야지 라고 생각만 하면 실제로 지출이 줄어들질 않더라고요. 이 한 번 늘어난 씀씀이를 줄인다는 게 보통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귀찮지만 저의 월간 지출 내역을 꽤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가계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랑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엑셀로 다운받아서 내역 하나하나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외식, 장보기, 쇼핑, 문화비 등등 저희는 약 10개 카테고리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제가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이번 분기에 월 지출은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각 카테고리별 지출 현황은 이렇다. 필요하다면 또 차트를 만들어서 전월 대비 혹은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보다가 궁금한 걸 질문을 해요. 이때 우리 왜 이렇게 많이 썼지? 그러면 이제 같이 상세 내역 시트로 가는 거죠. 어디서 많이 썼나? 이때가 가장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거 범인이 나일까? 남편일까? 그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은 새는 돈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요금제를 너무 비싼 걸 들어놨다든지 아니면 보지도 않는 OTT 구독 서비스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옆에다가 해야 할 일을 따로 적어 놓는 거죠. 첫 번째, 휴대폰 요금제 더 저렴한 걸로 바꾸기. 두 번째, 안 보는 OTT 끊어버리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지출 분석을 잘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출을 얼마나 줄이실 건가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물론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목표를 세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지출 분석에 앞서서 내가 매월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치가 이미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월 소득에서 그 목표 저축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 내에서 지출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세워지겠죠. 근데 보통은 반대로 많이 합니다. 저축을 하고 남은 돈을 써야 되는데 일단 쓰고 남은 걸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돈이 모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 내 소득이 이번 달에 50% 정도 늘었다. 그러면 이번 달 지출이 좀 1, 20% 정도 늘어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 목표 저축 금액보다 더 많이 저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반대로 올해 예상치 못하게 성과급이 안 나왔다거나 혹은 원래 우리가 맞벌이 부부였는데 외벌이가 됐다거나 그래서 소득이 줄었는데 지출이 그대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당장 허리띠 졸라매기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최소 월 100만 원은 저축하겠다라는 목표가 세워지면 저희 월 평균 소득에서 월 평균 지출 금액을 뺐을 때 그 금액이 나오는가, 그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가 순이익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보통 너무 월 단위로 쪼개서 하면은 이게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월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90만 원밖에 저축을 못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조금 덜 써서 12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그럼 월 평균으로는 월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출 분석을 하고 앞으로 지출을 더 줄여야 될지 아니면 현 지출 상태를 좀 유지를 해도 좋을지 전체적인 방향성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루틴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월별 총 지출 금액을 체크한다. 두 번째, 각 카테고리별 특이사항이 없는지 체크한다. 세 번째, 혹시 새는 돈은 없나 확인한다. 네 번째, 목표 저축 금액 대비 현재 월 지출 금액이 적정한가 확인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앞선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출 내역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가장 큰 장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막연하게 많이 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직접 내 두 눈으로 그 숫자를 확인하는 거,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걸 배우자랑 같이 보는 거면 그 고통이 더 커집니다. 근데 돈을 모으기로 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고통스럽지만 마주를 해야겠죠. 저랑 신랑은 다행히도 신혼 초부터 이런 가치관이 맞아가지고 지출 내역을 서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왔어요. 간혹 사생활 문제로 이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오픈한다고 해서 서로 사생활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망설이고 계시다면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방향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출 삭감 계획을 세울 때 딱 한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10개 카테고리 중에서 한 8개 카테고리에서 다 지출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 8개를 다 줄여보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중에 한두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얘네를 한번 줄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달부터는 외식, 커피를 한번 줄여보자. 그러면 실제로 배달 한번 시켜 먹을 거, 집밥 한 번 더 먹고 나가서 커피 한 잔 사 먹을 거 한번 꾹 참고 카누 타 먹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관심이 너무 분산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 줄이겠다 라기보다는 몇 개 항목을 딱 집어서 집중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 보면은 야 이거 너무 귀찮겠는데 싶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들어갑니다. 특히 저희는 분기마다 해서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제가 이걸 정리하는 데만 거의 4, 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3개월 중에 딱 하루 투자해서 다음 분기 지출을 더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독자분께서 만약 저희처럼 부부라면 이걸 누가 정리를 할 것이냐, 이 귀찮은 것을 누가 정리를 할 것이냐,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왕이면 지출 통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한두 번 하다가 흐지부지 되기가 쉽거든요. 가계부는 진짜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막 예쁘게 정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두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만 하면 되거든요. 대신 이걸 꾸준히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젠 하고 언젠 안 하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높으신 분이 주도를 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다 보면 은근히 재미도 있습니다. 막 잘한 건 서로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날 잡고 정리하면 막 기분 전환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한번 짚어볼게요.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번 달에 과소비를 좀 했더라도 숨김없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번 달에 스마트폰을 바꿔서 한 번에 큰 지출이 있었다. 근데 그걸 이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이 지출이니까 진짜가 아니지 라고 하시면서 빼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큰 돈 나갈 일이 과연 지금만 있을까요? 예를 들어 TV가 고장난다든지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이 케이스들은 늘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비용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예산 계획 짤 때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 미리 잡아놓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저희도 이런 특이 지출 내역들도 아예 그냥 월 평균으로 쪼개가지고 아예 고정 지출 항목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요. 만약에 부부끼리 같이 가계부를 쓰실 경우 서로 탓하지 않기. 간혹 가계부를 쓰다가 누가 더 썼네, 덜 썼네 하면서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싸우는 게 싫으니까 그냥 중도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근데 정말 미친 듯이 과소비를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 몰래 명품을 샀다거나 뭐 차를 샀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지출 조금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탓하지 않기. 이미 쓴 건 쓴 거니까 막 추궁을 하기보다는 다음 달에 그래서 어떻게 줄일지 같이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서로 기분 좋게 마무리하기. 네, 그래서 오늘은 지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가계부 작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행동으로 못 옮기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가계부를 한번 쓰면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엑셀 양식은 제 블로그에다가 따로 업로드를 해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특성에 맞게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